사과 10kg 도매 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9만 원을 넘었습니다. 1년 전 4만 원에서 무려 120% 넘게 뛰었습니다. 사과를 하루에 하나씩 먹고 뭐 만병통치약이라 해갖고 계속 먹고 있는데 좀 비싸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렌지를 구입하고 있어요. 사과는 1년에 한 번 수확하는데 지난해 이상기후로 작황이 좋지 않으면서 생산량이 평년 대비 30% 급감했습니다. 정부는 폭등한 사과 가격을 잡기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농축산물 가격 급등에 대비하기 위해 긴급 안정자금 1,5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고 사과 납품 지원 단가를 킬로그램당 2,000원에서 4,000원으로 2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런 대대적인 지원 대책에 사과 소매 가격은 10개당 3만 원에서 2만 7천 원으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풀 수 있는 비축분이 빠르게 줄고 정부가 투입할 수 있는 재정도 한계가 있는 만큼 가격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은 절대적으로 물량이 많아져야 공급량이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7월에 초록사과라 불리는 아우리 품종이 나와야 가격이 하락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시적으로 수입 개방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국내 농가 보호와 검역 절차 마련 등 현실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정부는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늘리고 대체할 수 있는 수입 과일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지난해 4월 나타난 꽃샘추위에 냉해를 입은 사과 농가. 여름철을 지나며 수해를 입자 수확량이 급감했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과일인 탓에 가격도 요동쳤습니다. 마트나 시장에서는 한 개당 가격이 5,000원, 도매로도 1년 전 가격의 2배가 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봄철에 개화기 좋은 피해 때문에 과일이 잘 맺히지 않았고 그나마 맺힌 과일도 여름에 잦은 강우 때문에 병들어서 생산량이 감소하게 되었어요. 금사과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입니다. 앞으로는 이상기후가 없어도 사과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로 급격한 기후변화로 재배 가능한 지역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미래 사과 재배지 분포도입니다. 지금과 같은 온난화가 지속할 경우 중부와 전북, 영남 내륙까지 가능한 사과 재배지가 5년 뒤인 2030년부터는 점차 줄어듭니다. 이어 25년 뒤인 2050년엔 강원도에서만 사과 재배가 가능해지고 2070년에는 사과 재배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온난화가 많이 진행이 되면 붉은 과피 품종의 착색이 어려워지고 과일 모양이 좀 납작해지면서 극단적으로 온난화가 진행되면은 재배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사과뿐 아니라 배와 복숭아, 포도 등도 2050년 이후에는 재배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대로 감귤 재배지가 제주도에서 전국으로 확대되고 단감도 산간을 제외한 중부 전 지역에서 수확할 수 있게 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멜론을 재배하는 전남 나주의 한 시설하우스입니다. 이파리는 누렇게 말라 비틀어졌고 아이들 머리만 해야 할 멜론은 주먹보다 작은 게 수두룩합니다. 썩어가는 멜론은 바닥에 나뒹굽니다. 다음 주 출하를 앞뒀지만 겨우내 애써 키운 멜론은 전량 폐기 처분입니다. 2월 말에 집중호우 때 하우스 내부에 습도가 많다 보니까 곰팡이균이 활성화돼서 지금 전부 과가 썩은 상태입니다. 한동은 전량 폐기고요. 나머지 두세 정도 좀 조금씩 영향이 있습니다. 전남 나주에서만 딸기와 멜론 농가 78헥타르 면적의 과수 피해가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나주에 비가 내린 날은 31일로 평년보다 11일이 더 많습니다. 이 때문에 올겨울 일조 시간은 129시간으로 평년보다 20% 이상 줄었습니다. 강진과 영광 등 전남 5개 지역에서도 제철 과일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농협이 농가 피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농가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한 역지사지적인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농협은 피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피해 복구와 판매 촉진을 위한 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일선 조합에선 특히 농작물 재해보험 적용 대상에서 빠진 일조량 부족에 따른 피해도 보험 대상에 넣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상 기후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조량 감소에 따른 피해 보상도 약간에 넣어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농민들은 일조량 부족 등 이상기후 피해가 자연재해 수준인 만큼 적극적인 피해 조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제가 사과를 하나 샀습니다. 아니 사과 비싸다는데 어떻게 또 사오셨어요? 5개 들어있더라고요. 5개 들어있는데 이게 뭐 14,750원. 그러니까 하나당 3,000원짜리예요. 아 그래요? 네. 싸게 사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싸게 샀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농식품부 할인 대전이라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당 2,400원 샀는데요. 5개 들어있으니까.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이뻐요. 이런 걸 우리가 비정형 과실, 뭐 비정형 사과라고 얘기하는데 찌그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당 2,400원. 이거 하나 먹을 때 2,400원 나는 소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사실 과일 가격, 사과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 사과 가격이 이제 전년 동월 대비해서 한 71%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저는 사과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지난달에 귤을 많이 또 찾으셨습니다. 이제 대체적으로 귤을 찾았더니 근데 이제 귤은요 2월 중순에 이미 출하가 끝났거든요. 공급 안 되죠. 수요가 많아지죠. 전년 동월 대비해서 78%는 올랐습니다. 귤은요. 그렇군요. 사과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제 귤을 찾았더니 귤값이 또 오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가져오신 사과는 저렴하게 산 건데 이게 약간 조금 모양이 예년의 기준으로 보면은 조금 상품성이 떨어지죠. 그런 건데 그럼 만약에 뭐 예전에 일반적으로 사 먹던 예쁘게 생긴 그런 사과 같은 경우는 가격이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당 뭐 5,000원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요. 그것도 심한 곳은 정말 크고 알이 좋은 거 이런 것도 10,000원까지도 합니다. 사과 하나에 10,000원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사과라는 이름이 괜히 붙인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런 거 사 먹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서민들 입장에선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과일 가격이 됐다. 지금의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또 물가도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좀 생각해 봅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사과 값은 왜 이렇게 오른 겁니까? 일단 작황이 안 좋았고요. 일단 작황이 안 좋다 보니까 공급이 당연히 안 되겠죠.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또 저장량도 줄었어요. 수요는 꾸준한데 이제는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상 저장해서 또 팔기도 하는데요. 계속 물건이 나가다 보니까 저장량도 이제 감소가 되다 보니 사과 가격이 이제 뛰어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고 생산량이 아까 줄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년 동월 대비해서 이제 30%나 줄어들었습니다. 생산량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게 뛰었고 그다음에 이제는 그 사과의 이제는 판매 가격에 대한 상승률을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월 달에 70%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작년 10월 같은 경우에 74%나 오른 상태였어요. 그때 이후에 조금씩 떨어지다가 다시 한번 또 사과 가격이 크게 올랐다. 확실히 제가 봤을 때는 계절적 요인도 있고 또 하나는 생산량이 감소되고 작황이 안 좋았다. 이게 아마 근원적인 이유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명절 지나면 가격이 좀 떨어졌을 것 같은데 근데 명절 지나고 지금 이제 과일값이 더 오른 그런 상황인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작황이 안 좋았다, 생산량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일단은 뭐 기상 이변 효과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가에 그 만나 보면은요, 농사를 지으신 분들 만나 보면은 그러니까 생산에 대해서 소요되는 비용들이 많이 증가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미 아시겠지만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비료가 크게 올랐고요. 그다음에 유가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또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 비용 자체가 다 올라 버렸어요. 그래서 뭐 사과뿐만 아니라 뭐 농산물 전체적으로 다 가격이 뛰고 있다. 이런 어떤 중복적인 이유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이 지금 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저는 조금 주목하고 있는 것이 재배 면적이 조금 감소되고 있다. 사과가 실제 재배 면적이 소폭 감소됐거든요. 그러니까 사과 농사를 이제 안 지으신 분들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기후 이상 변화 때문에 사실상 이제는 땅이 줄어드는 거예요. 사과를 지을 수 있는 땅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구조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과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가족끼리 식사하고 나서 후식으로 이렇게
맞아요. 편하게 네. 먹는 그런 과일로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이게 이렇게 또 비싸지니까 네. 예,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이러다가 가을까지 가격 안 내리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는 경우도 네. 있어 보입니다. 안 내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래요?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이게 농식품부에서 최근에 인터뷰를 했는데 예.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추석 전까지는 가격이 좋아지지 않을 거다. 한마디로 서민들이 많은 분들이 먹을 수 있는 정도의 가격까지는 내려가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작황 자체가 이제 좋지 않았던 부분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햇사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힘들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햇사과가 언제 나오느냐? 7월 달에 나옵니다. 그럼 7월 전까지, 그다음 배는 8월에 나오거든요. 그럼 예. 그 전까지 사실 과실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저장돼 있는 거 갖고 이제 풀어야 되는데 예. 사실 이제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이 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추석 전까지는 비싼 사과, 비싼 배, 비싼 과일을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당분간은 비싼 과일을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거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예. 그래도 정부가 네. 예산을 투입해서 할인 지원에 나서고 네. 있다고 하는데 이거 효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도 이 사과를 할인 대전 때문에 조금 소폭 이제 할인된 가격으로 샀잖아요. 그래서 예. 정부가 예산을 쓰고 있는데 3월과 4월 중으로 납품 단가 인하해서 204억 원을 풀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할인 지원해 갖고 230억 원. 그래서 총 434억 원을 푸는데 근데 저는 일시적인 효과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뭐 대체제 상품들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는 뭐 여름에 나오는 수박이라든지 참외 같은 것들 이런 거 나오기 전까지 버티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제 예. 버티자. 그때까지 버텨서 다른 과일을 먹게끔 하겠다라는 것이 아마 농식품부의 보관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마도 수요가 좀 분산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써서 좀 예. 계속적으로 억누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또 정부가 생각하는 게 수입 과일입니다. 오렌지, 바나나. 그래서 제가 사과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항상 먹거든요. 근데 너무 비싸서 못 먹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 오렌지가 올라오더라고요. 예. 와이프가 이제 오렌지를 사갖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렌지는 그나마 좀 싸더라고요. 한 10개, 11개 들었는데 10,000원대 초반이었으니까 예. 그 과거보다는 계속 괜찮은 가격으로 다른 과일 대비해서 그래서 오렌지라든지 이런 바나나를 이제는 대체제로서 정부가 수입을 해서 직수입해서 풀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다각도로 노력은 하고 있으나 제가 봤을 때는 과일 가격은 계속적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과일값이 이렇게 오르면서 2월 소비자 물가 동향도 다시 오름세를 기록했는데 3%대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물가 안정이 더뎌지면 금리 인하에도 영향 주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으로까지 지금 네.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시스템이 어떻게 가냐면 사과값이 이제 상승을 하잖아요. 과일 가격이 이번에 이제는 3.1% 소비자 물가 상승률 나왔는데 거기서 핵심적인 게 과실이었거든요. 실제 이제 신선식품 상승률이 20%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실상 기본 소비자 물가 지수를 초과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 과실이 주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럼 계속적으로 이런 뭐 대표적으로 사과 가격이 이렇게 높아진다라고 본다 그러면 물가 상승에 계속적인 압박을 줄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예. 된다 그러면 사실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될 타이밍인데 우리가 쉽사리 이제 금리 인하 타이밍을 못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럼 계속적으로 고금리 상태로 간다는 얘기는요. 서민들이 힘들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돈이 안 들기 시작하고 특히 이제 소상공인 분들도 말 그대로 만나보면은 팔이 날린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그러니까 예. 장사가 안 되는 거죠. 돈이 안 들기 시작하니까. 그럼 서민들의 가장 큰 또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또 내수에 또 고통도 안겨주고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예. 과일 가격을 잡는 게 단순히 뭐 과일을 먹는 사람한테 좋은 게 아니라 국민 전체 경제에 크나큰 영향을 준다. 이런 점에서는 정부가 아마 각별히 아마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사과 가격 그리고 귤 가격 얘기하다가 저희가 전체적인 물가와 그리고 네. 금리 얘기까지 이어졌는데 최근 2년 동안 고물가 상황이 이어진 그 배경에 기업들이 이전보다 가격을 잦은 빈도로 올렸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뭐 경영학적으로 본다 그러면 뭐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기업들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왜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또한 뭐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는 물건값을 올려야 될 타이밍이 왔는데 이게 큰 폭으로 가격을 올린다 그러면요 소비자의 이제 가격정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딱 소비자들 왜 올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이 꼼수를 좀 쓰는 거죠. 말 그대로 빈도를 높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소폭 올리면서 자주 올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실 소비자들 봤을 때 체감을 잘 못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는 기업들이 이렇게
빈도수를 더 높였다. 소폭 가격을 올리는 것을 자주 했다라는 거죠.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한국은행 보고서에서 조사가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한꺼번에 많이 높이는 게 아니라 소폭 자주 올렸대더라. 이게 조사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이런 전략을 했는데 들켰죠. 지금 상으로 본다 그러면. 그래서 아마 기업들이 또 다른 전략을 가지고 올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그렇게 해서 가격을 올려갔다라는 것이 팩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